인사도 있고 막 하는데 우리 보살님 중에서 전수님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히 모든 행사를 여복하게 잘 끝냈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월차 내고 오신 분, 반차 내고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환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 시민당 이름이 뭐예요? 상륜. 상륜 시민당이죠. 상륜이 뭐라 했지요? 서로 함께 굴러가는. 네? 다 너무 옛날 얘기죠. 집에 상륜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탑이 있을 때 탑 쌓은 거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상륜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민당이 뭐라고요? 맨 꼭대기 올라가는 거. 시민당 중에서도 본보기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 어디쯤 있어요? 호랑이 꼬리 저 밑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변방에 있는 우리 보살님도 맨날 아이고 우리 같은 조그만 시민당에서 금강회장님도 나오고요, 누구도 나오고요. 우리 장자 들어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죠? 우리 그 총장님도 두 분 계시죠? 총금강회장님 계시죠? 포항교구 지부장님 계시죠? 학교에 무슨 처장님, 장 없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취임식에 가서 보셨을 때 저는 우리 정사님보다도요 그 위에서 스텝으로 일하시는 총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누구예요? 저기 앉아 계시는 박사님 계셨죠? 그 다음에 메인 MC가 누구였어요? 박사님. 예, 우리 저기 더왕 박사님 계셨죠? 상륜시민당 없으면 거기도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아이고 제가요 뭐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면은요 조그만 사람밖에 안 돼요. 자, 밀교는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본다 그래요? 법신불의 마음으로 보신대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본대요. 내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되는 모든 것, 부처님이요 모든 것을 보실 때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다 너그럽게 보세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재질을 하고 이러면 재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녀석 크게 되겠구나 하면 큰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법신불의 마음으로 자꾸 큰 마음을 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시민당이 저 포항 경상북도하고 저 포항의 끄트머리 자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나는 항상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큰 시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님 9월달 되시면서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저기 취임식장이 큰데 거기 사람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보셨잖아요. 중간에 자리가 없어서 막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제 막 쏟고 있다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도 연 이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처지고 졸리고 그래서 이거 긴장이 풀리나 보다. 근데 이 긴장이라는 것은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새는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대요. 우리가 뭐든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기도 저쪽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양수리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양수리에 다른 말이 뭐냐면 두물몰이에요. 그러니까 두물몰이 마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수리는 한자고요. 두 가지 물이 만나는 마을이고요. 두물몰이는
두 개의 물이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데 예쁜데 자꾸 유식한 척 하려하니 안 이쁘게 양수리 트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무슨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한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고요. 그 강이 젖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산업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강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돼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두물머리예요. 거기 경치도 좋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는데,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고요. 남한강은 태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나는 북한강이야. 나는 금강산에서 왔어. 라고 고집을 부리고, 나는 저 위대한 태백산에서 왔어. 라고 고집을 부리면은요, 한강이 될 수 없어요. 북한강이 북자를 떼내고, 남한강이 남자를 떼놓고 하나가 돼서 큰 강물이 돼서 그 강물이 젖줄이 돼가지고 우리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나는 이 창공을 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붙잡고 있고 막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떡 하나 더 먹어야지, 어떤 떡이 조금 더 크게 잘렸을까, 집었다 놨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뭐가 돼요? 어디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연연을 하고, 연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욕심이라는 걸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크게 처음에는 저희 꽃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2차 저차 막 해가지고 그 전에 막 알았더라면 제가 다 나눠드렸을 텐데, 이 꽃다발을 트렁크에 보니까 꽃다발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이제 가져온다고 꽃병을 꽂았는데 정사님이 퇴근을 하시면서 또 이만큼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꽃이 이렇게 많은데 많아서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진작에 그날 나눠드렸으면 서로가 집안의 장엄도 되시고 좋았을 것을, 아이고 저는 욕심 안 부렸어요. 누군가가 넣어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내 거를 내려놓을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큰 환희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의사 선생님이요, 사람이 편안하게 잘 살려면 5K가 있어야 된대요. 들어보셨어요? 5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5가지 즐거움보다도 이 5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이에요. 태동. 즐겁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저 처음에는 정사님이 밥 먹고 나면 운동을 때, 밥 먹고 설거지하고 막 이러고 나면 잠깐 좀 눕고 싶고 빨리 저기 하고 싶은데, 운동하자 어쩌자 하면 처음에는 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바꿨어요. 그래, 어차피 할 걸. 또 못 끌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끌려 나갈 걸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네 가요 이러다 보니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게 태동이에요. 어차피 할 것을 재밌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태동이 되면 그 다음 태식을 해야 돼요. 먹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떡 가지면서 아까 그 보살이 나보다 큰 거 가져갔어, 이런 생각. 이거 아닌 것 같죠? 속에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슈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뭐 몇 분 세일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막 하잖아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아유, 이거 내가 아까 잘못했어, 이런 생각 하는 거 뭐냐면, 캐식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어차피 먹는 거 즐겁게 재밌게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은요 다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아, 아까 그거 할 걸, 아니 나 저거 주문을 뭘 먹을 걸, 막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이 편안치 않기 때문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쾌동과 쾌식이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쾌변이 돼야 돼요. 배설이 안 되면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우리 계속 좋은 거 먹었다고, 인삼 먹었다고, 산삼 먹었다고, 그 다음에 뭐 한우 먹었다고, 내가 몸에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되잖아요. 변비가 되면 처음에 변비는 괜찮아요.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내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편하게 좋게 이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민당은 3층이에요. 예전에는 전국 시민당 중에 3층인 시민당 우리밖에 없었어요. 다 2층 아니면 1층이었어요. 지금은 4층도 있고 5층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처음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시민당 여기 구입해가지고 왜 하필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막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최소한만 올라가야지. 새벽에 한 번, 낮불사 한 번, 저녁불사는 와야지. 이러면은요,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손님도 많이 와요. 그래서 대여섯 번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즐겁고, 아이고 시민당 가서 좀 쉬어야겠다. 시민당에 가서 좀 시원하게 있어야겠다. 집이 더 덥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3층이 후다닥 올라와 버리고 다리도 덜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조금만 집구석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게 되면 그 생각조차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대골 같은 몇백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좁고 불편하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집 절대 편안치 않아요. 자, 5평, 10평짜리 집에 있어도 아,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하면은요, 그거만큼 즐겁고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첫 발령지가 전주시민당이었는데요. 전주시민당의 사택이 한 7, 8평밖에 안 되거든요. 방 2개 있고요. 부엌이 제가 들어가면 딴 사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좁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근데 그 당시에도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부엌에서 뭐 하나 끓이면 집이 막 더운 기도 막 마시고 하는데 사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배달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다 밥을 거기서 해서 먹었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 행복했대요. 좁지만 항상 붙어서 히히낙낙하고 그리고 텔레비도 한 대만 있어도 돼요. 다 들려요. 라디오로. 가서 안 봐도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 노래자랑 뭐 하는 거 누가 1등일 것 같다 이렇게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넓으면 그 방 안에서 혼자 뭐 하는지 모르지만 좁으면 좁은 대로 더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극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내가 있는 이곳이 지옥과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자꾸 재밌다 하시면 재밌는 일들만 자꾸 인연돼서 올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세상사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 우리 보살님들 거의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수님한테 얘기는 못하고요. 제 삶이 이래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제가 뭐 교화를 많이는 안 했다 쳐도 여지껏 봐온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그만큼의 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고가 없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낙이 없어요. 고가 있어야 낙이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고 아닌 게 없고 그 고를 내가 조금씩 상세해 나가는 삶,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자, 우리는 무슨 시민당이라고요? 상륜시민당이라고요. 우리는 그 어느 시민당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왜? 나를 보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 저는 상륜시민당이에요. 상륜시민당의 어느 보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용기 내서 용맹 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